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감정 노동자들,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특별한 캠페인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시는 동안 팜플렛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의 한 커피 전문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노동자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특별한 이벤트 때문. 하루 동안 카페를 찾는 시민들에게 커피와 장미꽃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조금 더 감정노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좀 이 참여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많은 분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감정노동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정부나 기업의 차원에서도 다 같이 노력을 할 때 좀 감정노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를 좀 한 분이라도 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캠페인의 저희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 이런 공익 행사를 진행해온 카페 대표 박철호 씨는 일상 속 감정노동자의 어려움을 시민들이 알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커피 한 잔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정말 커피 한 잔뿐입니다. 이 커피 한 잔 통해 가지고 이 고단한 일상에서 좀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많은 감정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그들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의 노동이 고맙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하루. 700만 감정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에 처음 있는 위헌 심판 제기입니다. 이번 위헌 심판 제청은 구미판 도가니로 불렸던 SOL 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소된 재단 관계자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등이 처벌 여부 자체에 대해 법원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권 등을 침해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 만큼 위헌성이 짙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대구지법 김천전 형사재판부는 상습 감금과 횡령,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시설 대표이사 유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상태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화 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연기됐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4개의 수화 언어 관련 법안 등 총 37개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수화 언어 관련 법안 등 다른 법안들을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 증상이나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최근 수족구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영유아에 대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 씻기 생활화를 지도하고 환경을 청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부는 손이나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유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인근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부는 치료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5월이 시작됐는데요. 푸르른 새싹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주간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5월의 첫날, 보건복지부가 2015년 어린이 주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주간은 5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이번 선포식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내일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러한 약속을 담은 첫 번째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도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이날 선포식에서는 모범 어린이들에게 표창장을, 아동복지 유공자들에게는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얼마 전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한 이수빈 어린이에게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제가 4월 9일 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상을 받게 됐는데 제가 5월 5일 날 생일인데 그때도 그렇고 어린이날도 그렇고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좋아요. 한편 복지부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캠페인을 비롯해 아동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행복한 어린이, 존중받는 어린이라는 이번 선포식의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픔과 상처보다는 행복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명화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인물과 만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의 눈을 특히 사로잡고 있는데요. 관련 전시에 함께 보시죠. 김소영 기자입니다. 매년 800만 명이 관람할 만큼 걸작 중의 걸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는 7살 말괄량이 캐릭터 모니카의 익살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모니카, 좋았어요. 그냥 재밌게. 조선의 대표적 풍속화가 신윤복의 단오 풍경.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도 귀엽고 재미난 작품으로 새로 태어났고 이렇게 얼굴에다 손을 갖다 대고 소리 지르고 있죠. 원작의 속뜻을 알아가며 어린이들은 주인공을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유명 어린이 만화 주인공인 모니카를 활용해 전 세계 명화를 재해석한 어린이 미술 전시. 이집트와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23곳의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명작 250여 점을 재해석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마우리시오 지 소유자는 브라질의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만화 작업을 계속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 명화 작품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문화를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명화에 익숙한 어른들은 코믹하게 변주된 작품이 반전의 매력입니다. 기존 명화에 비해서 좀 캐릭터로 하다 보니까 좀 풀이라던가 좀 접근성이 좀 쉽고 그림이 좀 더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모니카 만화극장과 자신만의 명화를 그려보는 체험 등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폭넓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세계명화 여행전은 경기도 미술관에서 오는 8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보건복지기관 이용자들의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일억송이 꽃들의 합창이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기관 이용자들이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고양시 최성시장은 복지TV 최기옥 회장과 임원들에게 꽃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청각, 뇌변변,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개 도서관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전국 도서관으로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된 디딤돌이 봉사단이 시각장애인 25명과 함께 강원도 춘천의 제이드가든 수목원 일대로 봄꽃 여행을 떠났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인과 공단 봉사자들은 1대1로 짝을 이뤄 함께 수목원을 걷고 레일바이크를 타며 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커피업체인 탐앤탐스가 공식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탐앤탐스는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공식 후원사 최고 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서 10억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불친절과 부서 떠넘기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민원혁신실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포항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혁신과 친절 마인드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체육관에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삼척시는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척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톨이 개구리 빌리. 자신이 원래 사람이었다는 말만 믿고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인간들의 도시로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는 절친들도 빌리의 여행에 함께하며 이들은 아슬아슬한 모험을 펼치게 되는데 정글의 아웃사이더 빌리가 정글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빌리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직 쓸모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엄마라 불리는 여자를 만나는 이령. 어느 날 이령은 엄마의 돈을 빌려간 악성 채무자의 아들 석현을 만나고 처음으로 차이나타운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궁금해지는데 핫 아이콘으로 불리는 두 여배우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는 영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엄마 역할을 맡아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김혜수와 강한 에너지의 김고은이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선보입니다. 연극 나와 할아버지가 5월 초부터 예그린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 초연되는 뮤지컬 팬텀이 7월 말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수 남진이 5월 10일 데뷔 45주년을 기념하는 어버이날 디너쇼를 벌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몇 cm예요 이거? 10월 31일. 이건 뭐예요? 진짜 선정어. 이거보다 누가 작네. 졸업을 앞둔 서울 맹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건넨 손으로 보는 졸업 앨범. 언제나 꺼내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어주겠죠? 친구들의 얼굴을 만지는 학생들의 표정이 참으로 즐거워 보이는데요. 눈이 아닌 손으로 보는 졸업 앨범,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